어제는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면서 34개 혐의 유죄 판결에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과거 브라질 검찰이 룰라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과 본인이 똑같다. 이런 취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 있어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룰라에 비유한 건 브라질 룰라 대통령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2009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1심, 2심 유죄돼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 못 나갔다가 나중에 이후에 대법원 무죄 판결 받고 대통령 당선이 됐다. 당시 뭐 브라질 사법부가 룰라 대통령이 사과했다 뭐 이런 취지 얘기. 증거도 없이 법인카드 유용 기소했다는 게 이재명 대표 주장인 겁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바로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 이런 되물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법인카드 유용을 뭐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뭐 승인했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정황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것인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마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당시 1심, 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가서 결국 무죄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룰라 대통령과 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후에 사법부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다면 이번에도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 아니겠느냐 본질적으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룰라 대통령과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고 평가한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피고인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일단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 무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0.9%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2%를 넘지 않아요. 항소시까지. 그런 관례를 감안해 보면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공당이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룰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에요. 저 부분은 1, 2심에서 중형을 받았지만 관할이 잘못됐다 그래서 무효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A 그 검찰청 내지 A 법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B 검찰청 내지 B 법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수사해가지고 다시 기소해라, 다시 재판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지 저 부분에 뇌물수수가 무죄라고 판단된 건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브라질 법제하고 우리 법제 또 사법 체계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가 저렇게 대신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궁박한 상황임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신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의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송영훈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뭔가 급박하게 뭔가 제도 변경을 꾀하거나 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신분이 돼서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언론에 또 브리핑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야당의 대표로 조금 성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 1심 유죄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두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여론조를 한 것 같아요. 선거법, 현 선거법 바꿔야 된다. 혹은 이거 룰라 대통령도 뒤집힌 사례가 있는데 나 왜 증거 없이 재판에 넘기냐 이 얘기였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게 되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변호사비를 대주냐 안 대주냐를 두고 지금 내부 검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변호사 함께하는 건 주로 이재명 대표님께서 관여했다면 이제 이 문제는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법률에 함께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몇몇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시국상과 같은 변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법의 정통한 판사, 전관, 뭐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뭔가 전관도 쓰겠다. 변호인단을 야당 차원에서 보강한다는 건 변호사비 지원도 검토한다. 이런 내부 기류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기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아요. 다만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예. 항소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항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1심 선고가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다만 항소심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당연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당연히 1심에서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 항소심에서는 뭐 변호인단을 뭐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1심에서 나왔던 중형 선고의 근거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다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에서 보강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정관 변호사를 검토한다, 뭐 비용을 어떻게 한다 이런 좀 세세하고 지엽적인 내용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틀에서 1심 선고가 예상 못한 중형이었기 때문에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또 새롭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언론이 좀 정리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산 변동 한 1억 8천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뭐 변호사 비용 얘기도 있고 지금 재판이 이제 5개가 됐고 변호인이 16명인데 그 국민의힘이 변호사비 지원은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 송 대변인 이게 정말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형사소송 보조 참가 불가인지 뭐 변호사비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를 공당인 민주당이 지원했을 때 이 얘기가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일단 형사소송은요. 피고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이 당사자예요. 제3자가 거기에 보조 참가, 즉 피고인을 도우러 들어간다는 것은 형사소송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법인이나 단체가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 개인의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대납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990년부터 확립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적법한 직무행위를 하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즉 무죄를 받아야지만 그 변호사비 대납도 적법한 것이 됩니다. 그게 2006년부터 대법원 판례가 쭉 형성되어 있어서 예.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돈으로 그 대표자의 형사재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고요. 아까 그래픽에 보면은 맨 위에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정치자금법 위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횡령죄의 법리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선관위가요. 일관되게 유권 해석을 해오고 있는 바가 있는데 예를 뭔가요? 들면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기소가 되면 예.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사례가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일관되게 뭐라고 하냐면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는다면 괜찮지만 무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자금 부정 사용이 된다라고 회답을 해온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이렇게 내부에서는 여러 검토가 있고 실제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도 당에서 적극 지원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도 사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지만 또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고 내부 상황이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거는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무조건 이재명이고 플랜 B는 없다. 그런데 당 밖에서는 아예 포스트 이재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오버하겠어요? 제가 볼 때 저분들이 1년 전, 반년 전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청래, 추미애, 특히 김민석 최고가 이렇게 최근에 나서 오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포스트 이재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에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상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명계는 쉽지 않고 오히려 신친명 중에 한 사람이 나갈 그거 수도 하려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글쎄요. 저 김진욱 대변인 내부 기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일단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이후에는 뭐 단일 대우 느낌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뭔가 플랜 B를 마련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당내 인사가 아니라 당 밖에 있는 분들의 말씀이시고요. 예. 당 밖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고리로 뭔가 당을 좀 흔들어 보고 싶으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뭐 비명계가 움직이고 있다. 또는 뭐 비명계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친명계 중에서 후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에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거든요. 당내에서는 비록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다소 기대 밖의 선고 결과를 가졌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았을 때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도 또 이 여론도 알고선 이재명 대표를 90%가 넘는 지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옹립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걱정은 밖에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가 안 하면 내부에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지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알겠어요. 단호하시네요, 김진욱 대변인. 오늘 김진욱 대변인의 말씀처럼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적전 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했고요.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1심 생중계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라도 방송 생중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관련 결정적 증거인 관련 녹음 파일이 짜깁기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제 재판 생중계 1심 위증교사도 재차 요청하면서 윤기찬 부위원장님 재판 지연 방지 TF 그러니까 633도 그렇고 위증교사도 그렇고 앞으로 재판도 이재명 대표의 갖가지 혐의 5개 재판도 정상적으로 가게끔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의미는 뭐냐면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사실 그건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돼서 갖가지 이제 서로 공방이 오다 보니까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재판부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이 훼손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큰 원리인 상권 분립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도 하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재판 방지 TF 등을 국내심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정쟁의 한가운데로 사법부를 끌고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렇게 재판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일상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 압력을 상쇄시키는 국민의힘의 노력이 없이는 재판부의 독립이 요원하다 이런 취지에 아마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생중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이게 뭔가 재판부가 왜곡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라도 또는 국민께 해명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 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늘 여당에서 십자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신문에서는 숫자 5를 써서 오범 리스크라고 하던데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